이슈피플 2부 막 출발했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코너는 잘 채운 뉴스 정채훈입니다. 잘 채운 뉴스의 정채훈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신문이 오늘 열리죠?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신문 기일을 열고 있습니다. 내란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검이 앞서 지난 19일에 김 전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또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원래 그제 예정돼 있었던 신문기일이 그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상황을 고려해서 연기가 됐었죠. 네, 그런데 어제 법원이 기피 신청을 소송 지연 목적이라고 기각하면서 오늘 신문이 진행되게 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불출석했고요. 특검 관계자들과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출석한 상황입니다. 아, 어제가 만기여서 오늘 그죠? 오늘이 26일이 만기. 26일. 내일이요. 그래서 그 말씀. 그러니까 김 전 장관 이미 재판 받고 있는데 내일 이제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꽤 중요합니다. 네, 말씀대로 내일이면 1심 구속 기간이 끝나고요. 그 안에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석방됩니다. 네. 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 준항고를 신청했는데요. 네. 다만 그 준항고를 한다고 해도 재판 집행정지 효력은 없습니다. 네. 네, 신문 결과는 아무래도 오늘 안으로 나오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네. 만약 재판부가 구속 연장을 결정하면 김 전 장관은 최대 6개월 더 구속 수감 상태로 있게 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집값이 뛸 거라는 기대 심리가 심상치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집값 상승 기대 심리를 의미하는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3개월 연속 올라서 이번 달에 120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10월 이후 44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은 건데요. 그 2021년 10월 당시가 영끌 또 패닉 바잉이라고 하는 공포 매수가 극심했던 시기인 걸 생각하면 현재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얼마나 높은 건지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또 5대 은행의 가계대출도 이달 들어서만 5조 원 넘게 늘어난 점 등이 이런 기대 심리에 불을 붙인 걸로 보입니다. 네. 또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겠네요. 진짜 그런 목소리도 계속 나오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도 상승세라면서요? 맞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도 3개월 연속 오르면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100보다 높으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의미인데요. 네. 6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8.7로 2021년 6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긍정적 신호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긍정적 신호입니다. 네, 새 정부의 경제 정책, 2차 추경 효과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영된 걸로 풀이되는데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효과도 점차 나타날 거라 보고 있고요.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이런 소비심리 회복세가 내수 회복까지 더 이어지려면 추경이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지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방송인 이경규 씨가 어제 약물운전 혐의로 정식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경규 씨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걸 두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부족했고 운전을 한 건 나의 부주의였다라면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지난 8일 사건이었죠. 당시에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 차를 몰다가 절도 신고가 들어왔고요. 네, 출동한 경찰이 시행한 약물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었죠. 네, 이후 국과수도 양성을 인정해서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네, 조사는 1시간 45분 정도 진행됐다고 하네요. 네, 이경규 씨가 인정을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낸 겁니까? 네, 우선 혐의 인정하면서 반성한다는 말과 함께 팬들한테 사과를 했고요. 입장문은 동석한 변호인이 대독했습니다. 네, 입장문 내용을 보면 사건 당일에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려고 직접 운전을 했다고 하고요. 네, 그러면서 10년간 본인이 공황장애를 알아왔고 복용하던 약이 운전에 영향을 준다는 걸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 운전한 차량이 남의 차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차 관리자의 실수라고 설명했고요. 아, 그 주차 안내요원이 딴 차를 가지고 왔었죠. 예, 이경규 맞습니다. 씨한테. 네, 예. 그렇게 절도 신고가 들어와서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참고로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운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처방약이라도 집중력이나 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데도 운전을 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하는데요. 네, 경찰은 이런 도로교통법 또 이경규 씨의 진술을 검토한 뒤에 처분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이경규 씨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할 것 좀 같아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늘 같아요. 먹던 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자,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초저가 먹거리 상품이 불티나게 팔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요즘 10,000원 한정으로 밖에서 점심 사 먹기도 어려워졌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밥상 물가가 내려올 줄 모르는 요즘인데 이런 얇아진 지갑 사정을 달래줄 초저가 상품들이 네. 인기입니다. 480원짜리 라면도 나왔고요. 어머나. 네. 왜 몇 년 전에 5,000원짜리 마트 치킨이 그럴 수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게 예. 재등장했어요. 한정판으로 파는 거. 예. 네. 그렇게 좀 그런 상품들이 대표적인데 혹시 칩플레이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아니 못 들어봤는데 무슨 커피 플레이션 네. 무슨 플레이션은 들어봐도 칩 처음인데? 네, 그 플레이션 시리즈의 하나입니다. 네. 아, 네, 그렇구나. 이게 그 저렴하다는 의미의 영어 단어 칩과 아. 네,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데요. 서민 먹거리, 라면이나 커피, 치킨 값이 최근 계속 잇따라 오른 걸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네. 네, 최근에 이 칩플레이션 현상이 심화하면서 초저가 상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 생필품 위주로 조사하는 생활 물가가 높을수록 취약계층의 체감 물가는 더 높은데요. 실제로 최근 5년간 생활 물가 상승률이 19.1%,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3.2%포인트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 거네요. 네. 그러니까 유통업계가 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저마다 초저가 상품을 내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먹거리뿐만 아니라 요즘 화장품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가성비 제품들이 인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참 고물가 시대에 이런 불황형 소비가 다양한 형태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적으로 인기라던데 어떤 작품인지 알려주세요. 네, 저 이거 제목 보고 K-팝 데몬 헌터스가 뭔가 네. 했는데 네. 찾아보니까 한국계 캐나다인 매기 강 감독이 기획한 작품이고요. 아, 예. 악령에 맞서서 악귀들을 사냥하는 걸그룹 헌트릭스가 매트릭스가 아니고 헌트릭스. 예, 헌트릭스입니다. 아, 예. 네, 그 헌트릭스가 세상을 홀리면서 위험에 빠뜨리는 저승사자 보이그룹 사자 보이스에 맞서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그게 뭐야?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 하실 네. 그럴 수 있는 저도 그랬고요. 네. 네, 찾아보니 또 좀 여러 장르가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뮤지컬, 호러, 로맨스, 코미디부터 드라마까지 네. 이런 여러 장르가 뒤섞여서 우정과 성장통을 이야기하는 독특한 작품입니다. 네. 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K-팝이 소재고요. 네. 배경은 서울이라고 그래요? 하고요. 예. 그런데 이 작품이 세계 26개국에서 넷플릭스 영화 부문 1위를 어휴. 기록했으니까 인기가 정말 와. 대단한 거죠. 아, 네. 그래요. 테마 성격에다가 K-팝이 섞여. 이거 아주 안 맞는 것 같아. 부조화 같은데 네. 굉장히 특이하고 독창적인 그런 건데 이렇게 인기를 끈 배경은 뭡니까? 이게 줄거리는 좀 단순한 편인데 흡입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또 K-팝을 세밀하게 재현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또 한옥과 당산나무, 한약 등의 매우 한국적인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네. 등장을 하고요. 네. 또 K-팝 업계 용어, 망냉이, 후배, 요런 단어들 있잖아요. 그게 한국어 그대로 사용이 돼서 그래요. 네, 한국 문화를 다양하게 녹여낸 점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평론가들도 완전 호평 일색이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런데 이렇게 K-팝 데몬 헌터스가 인기를 끄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한국적 요소를 두고 정말 뜬금없게 그 중국 누리꾼들이 네네. 한국이 중국 문화 훔쳤다. 라는 주장이 이건 뭔 제기가 됐어요. 네. 자주 하는 말 아니에요? 네, 자주 예, 나오는 예. 패턴이죠. 네. 당연히 억지 주장이고요. 예. 이에 대해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억지 주장하지 말고 타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부터 가져야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중국에선 넷플릭스가 일단 서비스가 안 되죠. 그렇죠. 안 돼요. 받다는 맞아요. 건 불법으로 그러니까요. 받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불법 시청 후에 비난 리뷰를 올리는 상황에 대해서도 그런 이중성도 지적을 했고요. 네네. 아무리 배가 아프더라도 이런 억지 주장은 안 그럼 했으면 이런 좋겠습니다. 주장 올리는 사람들은 중국 정부에서는 뭔가 조치를 취하겠는데요? 그러잖아요. 보지 말랬는데 봤다. 그러네요. 아니 그렇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옛날에 네. 역사 왜곡하는 동북 공정을 하더니 공정. 얘는 영화 공정까지 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참나. 김치는 어떻고요?
그러게요. 네. 에휴. 자, 네. 오늘 준비된 뉴스는 모두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 퀴즈 내주세요. 네, 오늘의 잘 채운 퀴즈입니다. 방금 애니메이션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뭐 한국형 애니메이션 하면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능력 쓰는 아기 공룡이 또치, 도우너, 희동이와 함께 서울 변두리 쌍문동 집에 얹혀 살면서 온갖 소동을 벌이던 이야기였죠. 고길동 씨 집이죠. 예, 고길동 씨. 고길동 씨 고길동 집, 예, 쌍문동이었고요. 네, 네. 호이 호이 하면서 초능력을 썼던 아기 공룡 땡땡. 네, 이 주인공 이름은 무엇일까요? 얘가 공룡이었구나. 공룡이었어요. 공룡. 펭귄 아니야. 네. 자, 공룡. 영양과다 날지 못한 힌트 요정 어서 오세요. 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아기 공룡의 이름을 얘기하기 전에 네. 이 얘 누나 이름은 하나입니다. 하나. 아, 그래요. 얘 또 동생의 이름은 서희야. 그러니까 아. 하나와 서희 사이에 뭐가 있죠? 1, 2, 3이구나. 그럼. 그렇죠, 그렇죠. 아, 그 예. 이 또 아기 공룡의 거주지가 집원이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2-2. 아, 2가 두 개의 이제 여기 힌트가 있는 거예요. 2가 두 개.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채원 씨 이제 제주에 가면 저 올레길이라고 있잖아요. 네. 근데 각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지금 그 외곽을 이렇게 다니는 길을 뭐라 그래? 둘레길. 둘레길. 아, 둘레길. 그렇구나. 둘레길 알죠? 둘레길. 둘레. 둘레길. 네네. 둘레. 네. 거기까지? 여기까지. 네. 또 더 드려? 짜자 쿵짜 요리 보고 짜자 쿵짜 짜자쿵. 조리 말. 봐도 그 거기까지. 갑자기 네. 그 생각. 아, 이 서비스 좋았어. 네, 다 드렸습니다. 자,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YTN 어플하고 유튜브 댓글창은 무료입니다. 정답자 5분께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정답 오고 있어요. 막 호이호이도 오고 네. 있습니다. 잘 채운 뉴스의 정채운 씨 고맙습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